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원작, 바보 한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오래된 저택에 늙은 지주가 살았습니다. 지주의 두 아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뭐든 반만 말해도 전부 다 알아들을 정도였어요. 이 아들들은 공주에게 청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이 공주가 이야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남편으로 맡겠다고 나라 안에 널리 알렸거든요. 두 아들은 8해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도 충분했죠. 워낙 아는 게 많은 데다 다 쓸모있는 지식이었으니까요. 첫째는 라틴어 사전과 3년 동안 나온 신문의 내용을 모조리 외울 수 있었어요. 앞에서부터든 뒤에서부터든 말이에요. 둘째는 상공업 조합의 법률을 낱낱이 익혔고 조합장이 알아야 할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정치에 대해서는 거뜬히 토론할 수 있다고 여겼지요. 게다가 둘째는 바지 멜빵에 술을 넣는 법도 알았답니다. 아주 섬세하고 손재주가 좋았으니까요. 내가 공주님하고 결혼할 거야. 두 아들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멋진 말을 한 마디씩 주었어요. 사전과 신문을 모조리 외우는 첫째는 석탄처럼 새까만 말을, 조합장으로 임명해도 될 만큼 똑똑한 데다가 숲까지 놓을 줄 아는 둘째는 우유처럼 새하얀 말을 받았어요. 둘은 간유로 입가를 반질반질하게 문질렀어요. 말이 더 술술 잘 나오도록 말이에요. 하인들이 모두 뜰에 나와 두 아들이 말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셋째 아들이 나타났어요. 원래 아들은 셋이었거든요. 하지만 두 형들처럼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셋째를 형제 취급하지 않았고 그저 바보 한스라고만 불렀어요. 그렇게 좋은 옷 입고 어디 가는 거야? 셋째가 물었어요. 공주한테 청혼하러 궁전으로 가는 길이다. 온 나라 안에 소식이 쫙 퍼졌는데 못 들었니? 형들은 막내에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뭐야, 그럼 나도 데려가야지. 바보 한스가 말했지만 형들은 비웃으면서 말을 달려 가버렸어요. 아버지, 나한테도 말 한마디 주세요. 나도 공주랑 결혼하고 싶어요. 공주가 날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고, 안 데려가면 내가 공주를 데려올 거예요. 바보 한스가 외쳤어요. 바보 같은 소리. 너 줄 말은 없다. 넌 말도 할 줄 모르지 않냐? 내 형들은 정치가처럼 말을 잘하는데 에휴. 아버지가 말했어요. 말을 못 받으면 염소 타고 갈래요. 그 염소는 내 거고 날 거뜬히 태울 수 있을 거예요. 바보 한스는 염소 등에 올라타서는 염소 옆구리를 발 뒤꿈치로 누르면서 큰 길로 달려갔어요. 이야, 정말 빨랐지요. 나도야 간다. 한스는 소리치고는 사방이 쪼롱쪼롱 울리도록 노래를 불렀어요. 형들은 앞에서 쥐 죽은 듯이 가고 있었습니다. 온갖 기발한 생각을 해내느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려면 머리를 쥐어짜내야 했으니까요. 형들 안녕. 바보 한스가 외쳤어요.
나 왔어. 내가 길에서 뭘 봤는지 알아? 한스는 길에서 준 죽은 까마귀를 내밀었어요. 이 바보야! 그걸로 뭘 어쩌려고! 형들이 말했어요. 공주에게 선물하려고. 그러든지. 형들은 웃으며 계속 말을 달렸어요. 안녕, 나 왔어. 내가 방금 뭘 봤는지 알아? 이런 건 길에서 날마다 줍는 게 아니라고. 궁금해진 형들은 고개를 돌려보았어요. 이 바보야! 그건 낡은 나막신이잖아. 게다가 바닥 부분밖에 안 남았고. 그것도 공주에게 줄 거냐? 그럼 바보 한스는 말했어요. 형들은 비웃으면서 다시 말을 달려 앞서 나갔어요. 안녕, 나 왔어. 바보 한스가 외쳤어요. 이거 점점 더 일이 묘해지네. 안녕. 이건 정말 다시 없는 발견이야. 또 뭘 발견했는데? 형들이 물었어요. 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공주가 얼마나 좋아할까? 한스가 말했어요. 아, 뭐야 이건 도랑에서 퍼낸 진흙이잖아. 형들이 말했어요. 그래, 그거야. 그것도 아주 고운 진흙이지. 제대로 손에 쥐고 있을 수도 없다니까. 그러면서 한스는 진흙을 호주머니에 가득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형들은 있는 힘껏 말을 달려서는 한스보다 1시간이나 앞서 성문에 닿았어요. 구원차들은 도착하는 대로 번호표를 받고 줄을 섰어요. 한 줄에 6씩 팔 하나도 옴짝할 수 없을 정도로 바짝 붙어 서 있어야 했지요. 그건 아주 잘하는 일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다가는 모두들 자기보다 먼저 왔다는 이유만으로 앞사람 등을 베었을 테니까요. 그 밖의 사람들은 몽땅 나와 성을 빙 둘러서서는 공주가 구원자들을 맞이하는 걸 보려고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들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 말솜씨는 다 어디로 갔는지 딱딱하게도 더듬거리기만 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군. 나가요. 공주는 말했어요. 사전을 모두 외우는 첫째 차례가 되었어요. 하지만 줄을 서 있는 동안 머릿속은 하얗게 비고 말았습니다. 방에 들어오니 바닥은 삐걱거리고 천장은 온통 거울로 돼 있어서 자기가 거꾸로 서 있는 꼴로 보이는 거예요. 창문마다 3명의 서기와 1명의 조합장이 서서 그 방에서 나오는 말을 모두 적고 있었어요. 다음날 신문에 실어 길거리에서 2실링에 팔려는 거였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게다가 방에 있는 난로에 얼마나 불을 활활 지폈는지 뺨이 완전히 뻘개질 지경이었어요. 아, 이 안은 엄청나게 따뜻하군요. 큰형이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린 수탉을 꽂고 있어서 그래요. 공주가 말했어요. 큰형은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뭔가 재밌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아, 아무짝에도 쓸모없군. 나가요. 공주가 말했어요. 큰형은 터덜터덜 방을 나가야 했지요. 둘째가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열기네요. 둘째가 말했어요. 그래요. 오늘 어린 수탉을 굽거든요. 공주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둘째가 말하자 서기들이 모두 받아 적었어요. 뭐라고요? 아, 아무짝에도 쓸모없군. 나가요. 공주가 말했어요. 이제 바보 한스 차례였어요. 한스는 염소 등에 타고는 곧장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지요. 아, 뭐가 이렇게 더워? 한스가 말했어요. 그건 내가 어린 수탉을 굽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주가 말했어요. 마침 잘 됐군. 그럼 내 까마귀도 구울 수 있을까요? 바보 한스가 말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까마귀 구울 도구가 뭐 있나요? 나한테는 냄비도 프라이팬도 없는데요. 당연히 있죠. 주석 테두리가 둘러진 냄비가 있어요. 바보 한스는 낡은 나막신을 꺼내서는 까마귀를 그 위에 올려놓았어요. 완벽한 식사가 되겠네요. 그런데 소스는 어디서 구하죠? 공주가 물었어요. 그건 내 호주머니에 있어요. 아주 많으니까 좀 흘려도 괜찮아요. 바보 한스는 호주머니에서 진흙을 조금 꺼냈어요. 바닥에 뚝뚝 흘리면서 말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공주가 말했어요. 당신은 대답도 제대로 하고 말도 재미있게 하니까 남편으로 맡겠어요. 그런데 이거 알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 말은 모조리 기록이 돼서 내일 아침 신문에 나온답니다. 창문마다 서기 3명과 늙은 조합장이 서 있잖아요. 저 중에서 조합장이 제일 한심해요. 도무지 아무 말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공주는 그저 한스를 겁주려는 생각이었어요. 서기들이 킥킥 웃자 잉크방울 하나가 바닥에 튀었어요. 훌륭한 신사분들이로군요. 바보 한스가 말했어요. 그럼 조합장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드려야지요. 그러면서 호주머니를 몽땅 뒤집더니 진흙을 조합장 얼굴에 던졌어요. 정말 잘했어요. 나도 그렇게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배웠네요. 공주가 말했어요. 그래서 바보 한스는 왕이 됐고 왕비와 왕관이 생겼고 옥자에 앉게 됐어요. 이건 조합장이 만드는 신문에서 직접 읽은 이야기니까 그다지 믿을 게 못 된답니다.